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평소 출퇴근할 때 자주 듣고 있는 사연 열차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고 생각하니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많이 긴장되는데요. 글재주가 없어 더욱 긴장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 테니 다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전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어요.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고 저는 주간 야간을 오가는 업종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근무 특성상 주말이란 개념이 따로 없었고 주간과 야간을 오가는 일이었기에 휴무가 맞지 않는 주말엔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남편이 걱정이 되더군요. 선생님이란 직업이 워라밸이 좋잖아요. 근무 시간도 좋고. 퇴근 시간이 빠른 남편에 비해 저는 저녁에 출근할 때도 많았어요. 제가 이런 걱정을 할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에이, 별 걱정을 다 한다. 우리 연애할 때도 그랬는걸 뭘. 나 혼자 잘 놀아. 알잖아. 날씨 좋으면 등산도 가고 낚시도 다니고 가끔 친구들끼리 캠핑도 다녀오기도 하니까 내 걱정은 전혀 하지 말고 일해. 난 정말 괜찮아. 그래. 조금만 더 혼자 놀아. 나 인사이동 시즌 곧 다가오니까 그때 기회 봐서 부서 이동하려고 계획 중이니까. 이렇듯 남편은 혼자서도 잘 놀고 있었고 전 저대로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인사이동 시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저희 부부에게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시댁이었어요. 연봉은 제가 남편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선 절 못마땅해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남편과 같은 선생님이 아니란 사실 때문이었는데 그것도 저에게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는 전혀 이런 말을 꺼낸 적도 없었고 오히려 돈 더 잘 버는 저에게 능력이 좋다며 반대하기는커녕 반기는 분위기였죠. 그랬던 시댁이었는데 결혼 1년 차가 지났을 때부터 점점 이런 말을 하곤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우리 아들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교육자 부부, 이 얼마나 어감도 좋고 듣기만 해도 흐뭇하니.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 위신도 서고 말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다는데 저딴 말을 계속 듣고 있자니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참지 않고 시모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죠. 결혼할 때는 돈 잘 버는 며느리 최고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선생님 며느리가 탐나시는 거예요? 진작 선생님 며느리가 좋다고 했으면 저도 남편 포기하고 어머님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을 텐데요. 제 말에 가시가 가득하다는 걸 남편이 눈치챘는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마련한 집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꺼내며 서둘러 제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엄마, 언제는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셔놓고선? 그리고 엄마 말대로 선생님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 대출금 걱정 없이 살 수나 있었겠어. 이 사람이 마련한 집 없었으면 난 지금도 집 대출금이나 갚느라고 월급 구경할 새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좀 하지 마. 나도 기분 나빠지려고 그런다고. 남편의 말에 시모의 선생님 며느리 타령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더 기분이 나쁜 건 저를 그렇게나 못마땅해 하면서도 저에게 끊임없이 용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엔 두세 달에 한 번씩 돈을 좀 달라던 시모는 어느새 한 달에 두어 번씩 용돈 요구를 하는 날도 생겨나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시모가 용돈을 요구할 때마다 제 돈만이 아닌 생활비 목적으로 남편과 함께 다달이 모은 돈에서 시모의 용돈을 줘버렸죠. 처음 두세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편은 한 달에 두어 번씩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생활비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무슨 용돈을 그렇게 많이 자주 드리는 거야? 그렇게 주고 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친정에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다름 아닌 시댁에 주는 돈을 그것도 오롯이 남편 돈만이 아닌 제 돈도 포함된 생활비에서 주는데 저에게 짜증을 내니 기가 막히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여보,
이 돈 내가 친정에 주는 돈이라고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그 돈 당신 집에 주는 거야. 그것도 내가 먼저 챙겨드린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돈 달라고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준 거라고. 지금 짜증낼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인 거 몰라? 우리 생활비는 당신 돈 내 돈 합쳐서 쓰는 건데 그 돈에서 어머님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짜증을 낼 대상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아니라 어머님한테 짜증내든 화를 내든 하란 말이야. 어머님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그러냐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당신은 그런 말도 못해서 어쩌려고 그래? 어떤 날은 치과에 간다고 돈 달라 그러시고 어떤 날은 친구 만나러 가는데 돈이 없다고 돈 달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못 준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못 준다고 그러면 되겠네. 남들이 들으면 내가 친정부모님께 용돈 퍼다 주고 있는 줄 알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선 당신이 나한테 짜증을 낼 게 아니라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활비에 내 돈도 들어간 거 잊었어? 왜 나한테 짜증을 내?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 아유,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상해버렸는지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곤 해버리곤 대화를 끝내버리더군요. 그 후 시모의 용돈 요구는 없어졌지만 다른 식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당시 시댁에선 아침부터 적어도 5첩밥상 이상을 차려 먹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야간을 하고 퇴근하는 아침이라든지 피곤함이 절여있는 휴일날엔 어김없이 연락이 와 아침을 차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이야 시모가 많이 아프다고 하니 가서 차려드렸지만 막상 시댁에 가보면 시모의 상태는 저보다 더 팔팔해 보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따라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도 전 야간을 하고 퇴근하고 있었고 시모에게선 또 연락이 와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일 끝났지? 오늘도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가려무나. 왜요? 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편찮으세요?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가 요즘엔 아침만 되면 힘도 없고 몸도 안 쑤시는 데가 없는 게 컨디션이 영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와서 아침 좀 차리려무나. 어머님, 매번 편찮으시다고 해서 가보면 저보다 혈색이 더 좋으세요. 아프고 피곤한 걸로 치면 제가 어머님보단 한 수 위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좀 와서 아침밥 좀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오첩밥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죽 정도면 되는데요. 소화도 잘 되고 먹고 빨리 잘 수도 있고 말이에요. 저는 작정을 하고 시모의 요구에 답을 하고 있었고 시모는 이런 저의 말에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이 시어머니한테 네 아침밥상이나 차리라 이거니? 나 컨디션 안 좋다는 말은 어느 귓구멍으로 들은 게야?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일하다 왔는데 그 컨디션은 제가 더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밥상 차려주실 거 아니면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저도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고 저도 힘들고 피곤한 거 알아요. 그러면 저 진짜 너무 많이 피곤해서 전화 끊을 테니 정 몸이 힘드시면 시켜 드세요. 들어가세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적어도 1시간은 걸리는 거리인데 그저 저를 부려먹기 위해 저러는 것에 더는 노란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는 연락이 와 아침밥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전 못 간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시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쌓이는데 남편 역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일하는 주말엔 낚시하러 다닌다거나 여러 취미 생활을 했는데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낚시를 하러 갔다며 물고기를 낚은 사진이 왔더라고요. 대어를 낚은 사진이었는데 밝게 웃고 있는 남편의 뒤로 거울에 남편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흐릿하고 작은 여자의 실루엣이었지만 저는 한눈에 그 여자가 남편의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처녀 선생님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저희 결혼식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소풍을 다녀온 사진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각종 행사 사진을 보다가
워낙 예쁘게 생겨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던 여자였어요. 전 바로 남편에게 답장을 해 누구와 갔냐고 물어보았어요. 여보, 또 혼자 갔어? 아니면 이번엔 같이 간 사람이 있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랑 왔어. 매번 내가 낚시터에 다닌다고 하니까 다들 궁금해하길래 시간 맞는 사람들 맞춰서 같이 왔지. 그래? 심심하진 않겠네. 좋은 시간 보내. 저는 이렇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고 제 문자에 남편은 단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더군요. 남자 셋, 여자 셋. 짝을 맞춰 놀러 간 것이 걸리긴 했지만 더는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다간 정말 끝도 없을 거란 생각에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다 돌아온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을 때도 수상한 내용도 없었기에 괜한 오해로 사람을 의심하지 말자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저도 쉬는 주말이었는데 원래 이런 주말엔 오롯이 저와 시간을 보내던 남편은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무슨 일이길래? 원래 이런 날엔 나랑 시간 보내줬었잖아. 그게 선생님들이랑 애들 이야기도 좀 할 겸 해서 다 함께 모이기로 했어. 그때 사진 보내줬던 선생님들 있지? 다 모인다는데 나만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다른 것도 아닌 애들 때문에 이야기 나누는 자리기도 하고 말이야. 일찍 들어올 테니까 혼자 조금만 있어.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애들 교육하기 참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기도 했고 가끔 이런 날도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 선뜻 보내줬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많아지는 것도 모자라 평일조차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며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져 결국 전 남편에게 한 소리 하게 되었어요. 여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너무 늦잖아.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당신 일 때문에 나랑 시간 못 보내는 것도 당신 편의대로 다 맞춰서 다 이해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척척 잘 보내는데 당신은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줘? 내가 선생님들 만나서 노는 것도 아니고 다 일의 연장 아니야. 나라고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당당히도 저딴 말을 하는 남편을 보는데 절로 콧방귀가 다 나오더라고요. 일의 연장이라는 사람이 짝 맞춰서 낚시 다니고 캠핑 다니고 허구한 날 술 마시러 다니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본 남편은 그저 늦바람이 난 사람처럼 노는 것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였고 전 제가 느끼는 그대로 남편에게 말해주었어요. 일의 연장? 일한다는 사람이 낚시 다니고 캠핑 다니고 하루가 멀다고 술 마시고 다니는가 봐. 그걸 누가 믿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누가 그렇게 생각이나 해주는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러 다니는 거라고 할 거라고. 나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그 선생님들이랑 시간 보내느라 바쁘잖아 요즘. 당신이 내 입장이면 섭섭하지 않겠어? 난 어찌되었든 이렇게까지 자주 모여 놀러 다니는 것도 싫고 하루가 멀다고 술 마시고 늦는 것도 싫어.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내가 안 해야 해? 그리고 섭섭?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섭섭했어. 당신이 일한다고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나도 섭섭했다고. 이거 왜 이래? 그리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당신 눈엔 내가 놀러 다니는 걸로 보일지 몰라도 난 낚시 다니고 캠핑 다니면서 선생님들이랑 깊은 대화도 많이 하고 애들 이야기도 많이 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더는 이런 걸로 실랑이하지 말자. 당신 아니라도 나 요즘 피곤해. 남편은 더는 저와 대화도 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며 자리를 피해버렸고 그 뒤로 늦는 일이 줄어들지 않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외도 사실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더는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저는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려고 애썼어요. 한마디를 해도 더 다정하게 하려고 했고 남편이 늦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해해 보려고 했죠. 그럼에도 남편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전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남편이 운동을 간 헬스장으로 간식을 싸들고 찾아가게 되었죠. 오랜만에 함께 데이트도 할 겸 해서 헬스장 1층에 있는 커피집에서 운동을 끝낸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쁜 동료 여선생이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웠던 저는 황급히 여선생의 눈을 피해 구석진 자리로 피했고, 얼마 지나지 않자 남편이 카페로 들어와 여선생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 후 100% 정확하게는 듣지 못했지만 웃으며 나누는 대화와 서로의 머리카락을 만져주는 모습 등 다정한 연인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두 사람의 행동에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여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오늘 운동 길게 한다더니.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데 내가 운동이 되겠어? 자기 밑에서 기다린다는 연락 받자마자 씻고 내려왔지. 으이그, 난 괜찮은데. 머리카락에 물기 있는 것 좀 봐. 머리라도 다 말리고 오지. 그나저나 그 여자는 어때? 이혼 이야기 나올 것 같아? 우리 집에서 요즘 난리야. 만나는 사람 있으면 빨리 데리고 오라고. 곧 이혼 이야기 나올 것 같아. 나도 집에서 말 한마디 걸지도 않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있거든. 집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지치는 눈치더라고.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 조만간 인사 온다고 할게. 그런 줄 알고 자기도 옷도 새로 좀 사고 미용도 좀 하고 해. 우리 아빠 깔끔한 거 좋아하셔. 양복도 싸구려 말고 가격대 좀 있는 거 사입고. 걱정하지 말고 날짜 정해지면 이야기나 해줘.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고 한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다른 여자들 만나나 싶기도 했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꿈이길 바라고 또 바라기도 했고요. 거기에다 단순한 외도라고 해도 정신이 나갈 지경인데 아예 저와 이혼을 하자마자 재혼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모든 제가 처한 사실이었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남편의 휴대전화는 깨끗했고, 전 잠든 남편의 차 열쇠를 찾아 블랙박스를 살펴보았어요. 휴대전화는 다 지웠더라도 블랙박스는 어찌하지 않았겠지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블랙박스는 모두 외도 증거를 담고 있었고, 온갖 충격적인 대화가 다 녹화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야,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한테 캠핑 가자고 하자. 어차피 다들 1박 안 한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집으로 가는 척하고 돌아오면 돼. 그래, 자기가 캠핑이 좋다고 하면 캠핑하러 가면 되지. 그나저나 나 이혼하면 자기랑 재혼쯤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너무 빨리 하면 다들 보는 눈이 곱지 않을 것 같은데. 타이밍 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되지. 남일 3일이면 다 잊는다고? 자기 이혼한 것도 우리 재혼하는 것도 며칠 못 가 다 잊힐걸? 일단 이혼이나 해. 이혼만 하면 자기는 탄탄대로야. 우리 아빠 탱탱학교 교장 선생님인 거 알지? 인맥도 장난 아니고 그만큼 파워도 장난 아니야. 일단 이혼하고 우리 집에는 자기 초혼이라고 속이고 재혼부터 빨리 하면 돼. 그리고 아기도 빨리 가지고 말이야. 역시 우리 자기 똑똑하다니까. 그런데 재혼 사실 숨겨도 되겠어? 나중에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 날 텐데. 자기랑 나랑 조용하고 있으면 누가 알겠어.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하는 상황 때문에 아기부터 빨리 낳자는 거야. 설마 애까지 낳았는데 우리 아빠가 이혼하라고 하시겠어? 속이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자기 재혼이라는 사실 우리 아빠가 알기라도 하면 결혼 승낙은커녕 얼굴도 안 본다고 하실걸? 하긴 자기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어찌되었든 고마워. 난 이제 자기 덕분에 탄탄대로 꽃길만 걷겠네. 당연하지. 나한테 잘해? 들어보니 두 사람은 무리지어 다니며 다 같이 1박까지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낚시터나 캠핑장에 계속 있고 상간녀는 무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둘만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더라고요. 이로써 이혼에 필요한 증거들은 모아졌고 전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봤을 때 상간녀의 아빠는 옆 동네 사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교육자 집안에 꽤 집착하는 걸로 보이더군요.
남편 역시 상간녀가 젊고 어린 것도 있지만 이런 상간녀의 조건 때문에 더욱 상간녀에게 잘 보이려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와 이혼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한 후 재혼 역시 서두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들의 앞날은 꽃길일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전 이 모든 걸 산산조각 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저의 계획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전 우선 블랙박스 복사본을 상간녀의 아빠 학교로 보내버렸어요. 상간녀가 워낙 자랑스럽다는 듯 학교 이름을 언급해주는 바람에 쉽게 복사본을 보낼 수 있었죠. 그 다음 복사본은 남편과 상간녀가 일하는 학교 교장실로 보내버렸어요. 퀵 배달 기사분이 친절하게도 직접 교장 선생님께 전달을 해주었다는 연락까지 주셨고 전 별다른 걱정 없이 집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득달같이 집으로 왔고 저를 향해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세요? 당신 남편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알았으면 조용히 이혼이나 할 것이지. 학교 교장실로 그런 걸 보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자는 거야 뭐야? 일에서 못 배운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 앞길을 막았어야 했어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좋은 대학,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 그리고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은 너 아니니? 남의 남편이랑 노란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야?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앞날이 창창할 줄 알았니? 남편 간수 똑바로 안 한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인가요? 그리고 내 앞날은 이까진 일로 안 무너져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이까짓 학교 그만두고 다른 학교 다시 다니면 되거든요? 어디 비빌 언덕 없는 자기랑 같은 줄 아나. 상간녀는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를 비교하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그런 상간녀의 편을 들며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짓 한다고 해서 복수가 될 것 같아? 우리가 당신 뜻대로 무너질 것 같아? 얼마나 보고 배운 게 없으면 그딴 교양 없는 짓거리를 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개망신당한 줄이나 알아? 정말 누가 할 말을 누가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더군요. 거기에다 아직 앞날이 꽃밭일 거라 확신하는 걸 보니 아직 상간녀의 본가에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했고요. 그 잘난 교장 아빠가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길 기다리려고 했지만 저딴 식으로 기고만장한 꼴을 더는 볼 수 없어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죠. 당신은 정신이나 좀 차려. 누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교양? 보고 배운 게 없어? 그건 내가 할 말이라고 생각 안 하니? 지금 교양 없이 더러운 외도나 저지르고 있고 보고 배운 것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그딴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아주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모든 사실을 안 이상 그 꿈도 물거품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니? 뭐라고?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게,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설마, 아니죠? 아니긴, 내가 당신들 학교에만 복사본을 보냈을 것 같아? 너네가 어느 학교 어느 교장실에 누가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그런 눈으로 봐도 소용없어. 이미 복사본은 네가 비빌 언덕인 네 아빠한테도 보내버렸고 잘 전달되었다고 연락도 받았으니까. 그제야 모든 사실을 한 두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된다 싶더니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들더군요. 거짓말이지? 당신 나랑 지혜 골려주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당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으면 앞으로 내 앞길은 누가 닦아주냐고. 자기는 지금 자기 출세 따위가 문제야? 우리 아빠가 알면 나 집에서 쫓겨나는 건 둘째치고 영까지 끊길 수도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아빠 눈에 들어야 당신한테도 기회가 간다는 거 몰라? 저기요, 정말 우리 아빠한테 그 복사본 보낸 거예요? 아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해요. 제발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냐고?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불륜이 정당화된 줄 아니? 너 조강지처가 버젓이 두 눈 뜨고 있는데 몰래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시키려고 했었어. 그 정도면 나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 안 하니?
복사본을 정말로 보냈냐고? 생각 같아선 복사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지고 가서 틀어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M1 사람한테 헛소리하고 있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저 남자까지 챙겨서 네 집에나 가봐. 한시라도 빨리 가서 빌어야 네 집에서 빌어먹을 밥풀이라도 있지 않겠니? 끝까지 현실을 부인하던 상간녀는 단호한 제 말에 눈을 뒤집고 저에게 달려들더니 허우적거리며 손을 뻗더라고요. 평생 운동이란 걸 해보지 않은 듯한 움직임이었죠. 어이없던 저는 상간녀의 손을 확 낚아채고 악소리가 나게 팔을 있는 힘껏 꺾어주었어요. 이거 나? 이 여자 정말 미쳤나 봐. 이거 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어디 건방지게 손까지 내밀어 내밀기는. 내가 그렇게 우스웠니? 어디 상간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제정신이 아닌 게지. 생각 같아선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괜히 내 손 더럽히기 싫어서 보내주는 거니까 곱게 보내줄 때 가라. 저는 상간녀를 남편의 쪽으로 밀어버렸고 남편은 상간녀를 부축하며 저에게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배웠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식하게 굴어? 이러다 어디 크게 다쳤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가 좀 밀었다고 크게 다칠 정도면 걔는 걸어다니지 말고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정도로는 진단서도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 여기서 더 소란 피웠다간 나 진짜 경찰이라도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더 난동 피우려면 피워보든가. 전 두 사람을 향해 경찰을 부를 거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두 사람은 끝까지 저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며 돌아가더군요. 전 두 사람이 가자마자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 이 모든 것을 예상해 몰래 모든 상황을 녹화 중이던 휴대전화도 잘 챙겨두었어요. 이로써 더욱 확실하게 이혼 준비를 마친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물론이었고 시모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시집살이 좀 시켰다고 시모에게까지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냐고요? 아니요. 제가 본 블랙박스엔 두 사람 말고도 시모도 함께 찍힌 녹화본이 꽤 있었는데 알고 보니 시모는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절 괴롭히고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엄마, 집사람 괴롭히고 있는 거 맞지? 왜 별말이 없지? 말도 마라. 그렇게나 괴롭히는데 애가 기죽기는커녕 되려 나를 가르치려고 들고 있어. 넌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독한 애를 데리고 왔니? 다른 여자들 같으면 이 정도 하면 울고불고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말 정도는 나와야 할 텐데 네 집사람은 도리어 나한테 싫다. 앞으로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서 더 괴롭히지도 못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냥 이혼하자고 해야 해? 내가 이혼하자고 해도 집사람 안 해줄 텐데. 어이구 걱정하지 마.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우선 네 할아버지 제사 다가오는 거 알지? 그때 불러서 일단 마음껏 부려먹으려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 그러니까 더 화나는 거지. 이때까지 한 번도 지낸 적 없었던 제사를 갑자기 지낸다고 하면서 부려먹으면 더 화나지 않겠니? 다른 사람도 아닌 할아버지 제사라는데 안 올 수도 없을 테고. 그쯤 되면 시집살이도 그런 시집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확 이혼하고 싶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이야, 대단하네 우리 엄마. 고마워 엄마. 내가 재혼해서 잘 풀리면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그래, 잘 좀 해. 그러게 진작 같은 학교 선생님을 만났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어찌되었든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재혼 준비나 잘 해놔.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시모까지 이혼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정말 치가 다 떨리게 화가 났었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 그 더러운 계획에 함께해준 시모에게 고맙다는 마음마저 들더군요. 그 덕에 저는 받을 위자료도 더 많아졌고 기분도 통쾌해졌으니까요. 그렇게 전 세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고 세 사람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고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되는 두 선생님이 학생들 몰래 불륜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소문은 굳이 제가 직접 퍼뜨리지 않아도 이미 입소문이 퍼져 있더군요. 남일은 3일이면 잊혀진다고 당당했지만 불륜, 그것도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진 두 연놈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 동료 선생님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귀가 밝은 학생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3일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은 두 선생님을 대놓고 무시할 정도로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았대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 징계도 당연 들어갔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상간녀는 학교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이었고 전 남편의 앞길에 꽃가루를 뿌려줘야 할 상간녀의 본가에서도 처참하게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전 시모는 빚을 내서 저에게 위자료를 준 것도 모자라 선생님 아들과 선생님 며느리가 아닌 백수 아들과 백수 며느리를 꼼짝없이 데리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들이 순식간에 백수 이혼남이 되었으니 전 시모는 아주 억장이 무너졌는지 골골거리며 누워 지낸다더군요. 그 후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았는데 1년 남짓 지났을 무렵 전 남편에게 울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 나야. 잘 지내? 미쳤어? 여보라고? 혹시 너 치매 걸렸니? 우리 사이가 아직 혼인관계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지? 갑자기 전화해서 왜 우는 소리야? 그게 그 여자 도망갔어. 바람도 병이라고 하더니 이번엔 학원 원장이랑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심지어 그 남자도 유부남인데 말이야. 이게 말이나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전 남편은 생각이란 없는 사람처럼 울고불고하며 저에게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들어보니 학교에서 쫓겨난 두 사람은 학원가를 전전하며 취업 자리를 알아봤지만 불륜 딱지가 제대로 붙어버린 두 사람의 취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는 와중 상간녀는 학원에 취업이 되었는데 그 원장과 바람이 났고 그 원장 역시 유부남인데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며 하소연하는 전 남편을 보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야말로 참 가지가지한다. 네 부인이 다른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도망간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그렇게 친구가 없니? 내가 무슨 네 친구쯤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 네 친구 아니고 너 새끼랑 이혼한 전 부인이야. 그것도 네가 바람 피워서 헤어진 전 부인. 제가 호통을 쳐대자 전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는지 우는 소리를 멈추고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사과를 말이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도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집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그 여자 배경에 혹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결정을 내렸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싶어. 당신 같은 여자가 또 없는데 말이야. 이제 와서 그딴 말 하면 뭐래? 우리 어제 이혼한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이혼했어. 거기에다 지금 부인이 바람나서 도망간 이 타이밍에 나한테 사과를 한다고? 왜? 직접 당해보니 내 심정이 이해라도 됐나 봐?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정말 당신한테 못할 짓 했다 싶더라. 내가 정말 미안해. 전 남편은 우물쭈물 말꼬리를 흐리며 말을 아낀다 싶더니 결국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뭐라고? 나보고 네 상간녀를 하란 이 말이니? 왜? 네 와이프 바람난 꼴 보니까 너도 외도라도 저지르고 싶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 정리하고 당신한테 갈 테니까 새 출발하자는 말이야. 당신이 다 용서하고 나 받아주면 나 정말 잘하면서 살게. 최선을 다하고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게. 정말 제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이제 와서 이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용서만을 구하려고 연락을 했다고 해도 이가 갈릴 것 같은데 바람난 부인이랑 정리하고 올 테니 다시 저와 재결합을 하자니 정말 눈앞에 있다면 뒤통수를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넌 정말 내가 호구로 보이니? 이제 와서 네가 울고불고 사연팔이나 하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하면 아, 우리 전 남편이 이렇게나 불쌍하니 내가 다시 한번 잘 데리고 살아야겠네 라고 생각할 줄 알았니? 그때도 그랬지만 너 진짜 되지도 않는 아주 큰 꿈을 꾸는 재주가 있네. 당신을 호구로 본다니 내가 언제 당신을 호구로 봤다고 그래. 난 그저 이제 와서 생각하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어보니 아직까지 내 마음엔 당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정말이야. 믿어줘. 나 아직까지 당신 많이 사랑해. 사랑? 진짜 소름 끼친다.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랑까지 한다고? 진짜 그 뻔뻔함에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야,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난 너랑 다시 살 생각도 없고 너 같은 인간 사랑하기는커녕 혐오스러워. 내 입 아파서 내 입 더럽히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넌 내가 만만해 보였구나.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그 헛된 꿈에 나까지 엮지도 마.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진짜 이러다 폐인 될 것 같아서 그래.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구해줘. 어? 제발. 저는 곧장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에도 연락이 왔지만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그 인연도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생각지도 못한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차단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 피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버렸던 것이었어요. 아가, 잘 지내니? 결혼 생활을 할 때에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아가라는 호칭을 쓰는 전시모를 보며 정말 코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아가라니 참 낯선 호칭이네요. 그나저나 무슨 일이세요? 그래,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그 빌어먹을 물건이랑 이혼했어. 이제 호적도 깨끗해졌단다. 그거 참 잘 됐네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배우자가 바람나서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거만큼 답 없는 상황이 또 없더라고요. 그냥 이혼하는 게 서로 편하죠. 그런데 그 소식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 그런 소식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요. 냉정하고도 단호한 저의 말에 전 시모는 잠시 한숨을 크게 내쉬더라고요. 그렇게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얼마나 성훈이가 밉겠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성훈이가 잘못한 게 없기는 해. 그 젊고 예쁜 여자가 심지어 집안까지 교육자 집안인 여자애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남자라면 눈길이 가지 않겠니? 그 한 번 실수에 대한 벌은 충분히 지금 받고 있으니까 아가, 네가 우리 성훈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직장도 없을 뿐더러 미래도 없는 사람이랑 다시 결합하라는 말인가요? 심지어 빚까지 있는 남자랑요? 빚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 갚아줄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잘 살기만 하면 돼. 너만 마음 돌려준다면 내가 너희 집엔 발걸음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마. 우리 성훈이 저렇게 두다간 정말 폐인 될 것 같아서 그래. 네 말대로 취업도 안 되고 집에서 술만 먹는데 내가 아주 미칠 지경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마음을 돌려먹으면 안 되겠니?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되는 건 아닐 텐데 전 시모는 헛소리를 말이라고 생각하며 잘도 뱉어내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생각이 없나 싶었더니 다 아줌마를 닮았었네요. 내가 미쳤어요? 허구한 날 집에서 술만 퍼마시는 전 남편, 내가 뭐가 아쉽다고 재결합까지 해요? 뭐라고? 아줌마?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무리 그래도 아줌마라니. 네, 아줌마. 내가 이혼까지 한 마당에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릴 줄 알았어요? 그쪽이라고 해버리고 싶은 거 아줌마라고 해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이나 아세요. 그리고 빚을 갚아준다고요? 내가 알기론 아줌마도 저한테 위자료 주느라 빚쟁이인 걸로 아는데 무슨 수로 빚을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아,
꼴에 살고 있는 그 집이라도 팔아서 해주려고요. 제발 헛된 꿈 좀 꾸지 마세요. 마음 떠난 사람 붙잡지도 말고요. 이년이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나라고 네가 좋아서 이렇게 연락한 줄 알아? 다 내 아들이 원하니까 자존심 접어두고 연락했더니 뭐? 아줌마? 헛된 꿈? 내가 이래서 네가 싫다고 했던 거야. 내 아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그때 조용히 이혼만 해줬어도 내 아들이 저런 꼴이 될 일도 내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도망갈 일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재결합할 게 아니면 돈이라도 내놓으란 말이야. 나하고 내 아들이 준 위자료 다시 다 토해내.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해요? 잘못을 했고 그러니 나한테 위자료까지 줬던 거 기억 안 나나 봐요. 아줌마 아들이 그렇게 된 거나 아줌마 꼴이 그렇게 된 거나 다 그쪽들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라고요. 그게 왜 우리 책임이야? 내가 말했지. 네가 순순히 이혼만 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네가 그런 것만 안 보냈어도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돈 내놔. 돈 내놓으면 더는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돈 내놓으라고. 전 시무는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정신 나간 말을 하기 시작했고 더는 통화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가족도 뭣도 아닌 사람에게 욕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요. 아줌마, 요즘엔 욕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거 모르는가 봐요. 지금 통화하는 거 다 녹음 중이거든요. 이거 내가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아줌마 또 벌금 내야 한다고요. 그렇게 자랑스럽던 아들 술값 되는 것도 힘들 텐데 어디 벌금까지 내게 해줄까요? 뭐야? 너 이 고약한 거 사. 나는 고약하기만 하지 당신네들은 고약한 걸 넘어서 파렴치하다고요. 그러니까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나한테 연락해서 이딴 말 좀 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연락해서 재결합하라 마라 부탁질이에요. 다시 연락하면 정말 경찰서에서 뜨거운 제외하게 될 테니 그런 줄 알고 끊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번호 역시 차단을 해버렸어요. 끝까지 구질구질한 것을 넘어 양심도 없던 그 지긋지긋한 인연과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저는 아예 회사를 옮겨버렸어요. 제가 기다리는 인사이동은 되지 않았고 더는 주야간을 오가기 싫어 새 출발을 할 겸 아예 회사를 옮겨버렸어요.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저는 어느새 30대 중반을 넘어 40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었고 이직한 회사에 잘 적응하며 진급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결혼을 할 것 같네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2년째 이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경험이 있어 경계심이 심했던 저에게 끝없는 사랑과 마음을 보여준 멋진 남자예요. 이 남자가 제게 고백을 했는데 차마 제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전 전에 만났던 그 못난 놈과는 다릅니다. 바람 같은 거 절대 피우지도 않을 거고 절대 배신 같은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싫으신 게 아니라면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일단 곁에 두시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 기회라도 주세요. 그렇게 곁에 둬보고도 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도 군말 없이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일단 곁에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그렇게 연애하는 내내 한결같은 남자친구의 모습에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의 집에서도 이런 저를 어여쁘게 여겨주고 계세요. 많이 걱정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 모두 참 인자하고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조만간 나를 잡을 예정인데 제가 애정하는 채널에서 저의 마음 아팠던 과거를 훌훌 털어내버리고 새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한결같은 사람이 앞으로 한평생을 한결같으리라는 보장이 없긴 하지만 적어도 전 남편과는 다른 남자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네요. 저 역시도 안일하게 행동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잘 살아보려고요.
두 번의 실패는 하지 않도록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께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